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화가 개봉하지 않은 덕에 올해 개최될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큰 관심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기에 관람을 할 예정이었던 영화였는데 먼저 관람했던 지인이 이 영화가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사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영화라서 정보도 찾아보지 않고 관람을 했었던 영화인데 세상에나 이럴 수가. 하마터면 이런 명작을 놓칠 뻔했다라는 생각에 안도를 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얘기만 듣고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생긴 분들이라면 최대한 정보 없이 관람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리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야기에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영화에서 경계라고 한다면 환기를 위한 장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의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는 요소이죠. 드라마나 영화 중간에 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시퀀스, 그것이 바로 환기를 위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파더에서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빨려드는 듯한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턱 밑까지 물이 차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영화의 시작도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얕은 파도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관객들을 늪으로 끌어들여서 큰 파도로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죠. 이야기의 진행에서도 다른 이야기로 빠지지 않고 오로지 주인공들의 사연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집중도 있는 모습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더더욱 몰입하며 영화를 보게 되죠. 도입부에서 느껴지는 영화의 장르는 미스터리 스릴러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안소니가 가지는 의문을 따라가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찾으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죠. 이것이 이 영화가 상당히 치밀한 각본과 뛰어난 연출력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됩니다. 감독의 입봉작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 대개 치매를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깊게 다루기보다는 주인공이 치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더라도 해당 인물을 이중인격 같은 느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아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더 파도에서는 주변 가족보다는 치매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철저하게 안소니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 표현이 상당히 현실적이라서 보는 내내 안소니의 불안이 전염된 듯한 느낌입니다. 극중 안소니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주변 상황이 달라져 있고 망상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하게 되어서 무엇이 진실인지 매 시간마다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관객들에게 무조건적인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혼란을 겪는 이유에 대한 것과 인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꽤나 이뤄집니다. 그렇기에 영화를 다 본 뒤에는 안소니가 겪은 모든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됨과 동시에 안소니의 가족들의 심정 또한 납득이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죠. 영화에서는 안소니가 치매 환자라는 언급이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프다는 표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에 혹시나 치매가 아닌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안소니의 말처럼 정말 가족들이 안소니의 재산을 노리고 주변 인물들과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화의 모든 것이 의심이 들도록 잘 연출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지나고 보면 치매와 관련된 표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와 허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야기. 이런 요소들이 가족들만의 고집 같지만 이는 안소니를 충분히 배려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시간과 관련해서는 영화적 연출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있는 요소는 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거나 낮과 밤의 흐름에 대한 표현, 그리고 날씨가 그것인데 극중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은 대부분 낮인 경우가 많고 창문 밖 풍경, 날씨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소니가 창문 밖을 직접 내다보는 경우에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지죠. 거기에 안소니의 집 구조까지 상당히 폐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안소니가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그런 세트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97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을 상당히 잘 이용하는 영화인 더 파더는 그동안 영화에서 다뤄진 치매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치매에 접근하는 영화입니다.
이전에 치매를 다룬 영화들이 감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족과의 사랑 및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한 영화였다면 더 파더는 미스터리 스릴러, 더 나아가서는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감상을 선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치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는 가족만이 아닌 당사자에게도 상당히 큰 고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본 영화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특히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안소니 홉킨스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더라도 손색이 없을 연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자신이 아끼던 시계를 찾던 안소니가 어느 순간에는 시계조차 찾지 않게 되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않고 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딸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았던 그 무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